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4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좀 더 좋았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화요일, 수요일 비슷한 모습인데 코스피는 거래대금도 2조 원 이상 전날보다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면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 대비 2배 이상 많았던 것 알 수가 있었고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기관만 매도했고 금융투자랑 연기금의 매도가 영향이 컸고, 그래도 투신 3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은행 등 매수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일째 매수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크진 않지만 외국인도 결국에는 순매수로 마감했고 기관의 매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 모든 주체들이 어제는 매도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내용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또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3일째 매수, 현대차그룹과 애플과의 애플카 협력설 재부각 등이 투심에 긍정적이었죠. 이로 인해 만도가 11%, 기아차 9%, 현대모비스 3.8%, 현대차 2%, 현대차 우선주 4.7% 상승하면서 중소형 차 부품주 역시 동반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업종 지수가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의 호실적 발표 및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네이버, 카카오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또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됨과 동시에 올해 주택부문 매출 호조 등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건설업종 상승했고요. 설 연휴 물량 증가 및 택배 단가 인상 기대감에 택배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오후 임시금융위 회의를 열었던 금융위원회가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350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에 나머지 종목들도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대중의 좀 의견도 좀 보면서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가 서서히 조금 다른 종목들도 해제되지 않을까, 공매도가 이제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걱정할 것은 아니라 생각되고요. 환율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환율은 미국 백신 접종과 부양책 기대 심리 상승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보면 상승폭은 크지 않았고 나스닥은 소폭 약보합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7% 상승한 여기 알파벳 7.2% 상승한 알파벳과 양호한 고용지표 결과 등이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상승에 대한 매물이 일부 출회되며 혼조세를 보였고요.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양책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운영 규칙 협상이 타결되어서 상원 통제권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이로 인해 부양책 승인 기대감이 커짐과 동시에 규제 강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점이 부각됐죠. 그래서 나스닥 좀
네,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고, 한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주민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의 강한 회복을 기대한다면서도 완화 정책의 출구를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지표들은 긍정적이었죠. ADP 1월 민간 고용은 시장 전문가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ISM 1월 서비스업 PMI는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테슬라 주춤했고, 아마존이 2% 하락했는데 호실적 발표했지만 전일 제프 베조스가 CEO에서 물러난다는 소식, 또 영업이익 가이던스 밴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 등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경쟁 격화 우려로 2% 하락했고요. 모더나 4.5% 상승했고, 니콜라가 6.2%, 테슬라 하락했지만 니오는 3.9% 상승했고, 항공주 보잉 3.2% 상승했고요. 카니발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1.15% 상승했는데 고용지표 개선으로 금융주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엑슨모빌이 3.9%, 코노코필립스가 5.4% 상승하는 등 에너지 업종 강세가 있었습니다. 게임스탑, AMC도 좀 상승했고요. 변동성 크지 않았고, 또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하락했고, 마이크론 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죠. 2%. 이유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신임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부각된 것이 큰 상승 요인이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보면은 좀 나라별로 약간의 차별화는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발표된 서비스업 PMI가 지난 5월 확장세를 보인 이래 가장 낮았다는 점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락했고요. 금가격 0.1% 상승했고, 유가는 재고 감소 기대감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주요 일정 보면은 미국에서 찰스 에반 시카고 여는 총재 연설이 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토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여는 총재 대담, 그리고 오늘 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 산업 지수인데요. 3일 연속 캔들상 양봉을 보이고 있고, 현재 지수 위에 있는 21선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흐름은 견조합니다. S&P 500 음봉 보였지만 지수는 다우와는 달리 21선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5일선 위에 있고 보다 흐름 양호하고요. 나스닥은 좀 더 견조하죠. 그쵸? 5일선도 최근에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좀 5일선과의 괴리율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정석적인 기술 분석대로만 본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 주춤하더라도 한 2, 3일 후에 결국에는 5일선과 지수가 만나면서 괴리율이 좀 많이 좀 줄어들면 5일선 부근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고점 앞두고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야 이거 변곡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이와 같은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물량 수화 과정 필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지표 발표 양호했고,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S&P 500 기업 중에 몇 %요?
83%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웃도는 결과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잘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원유, 또 에너지 기업들, 금융주의 상승 등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을 봤을 때는 좀 업종별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 코스피에서 전일까지 3일째 매수를 이어가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매수를 이어갈지 등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월 그 두 번째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다음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하루 땡겨서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